우와, 시의원들이 뭐 정말 엄청나게 감격을 해가지고 를 올린 건가 아니면 완벽한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를 올린 걸까요? 제 월급도 대로 올려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을 함께 읽는 의정다반사, 저는 서인희입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20일에서 예산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황법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자치 21 장인수입니다. 네. 오늘은 마스코트 안 하시네요? 약간 좀 창피해가지고. 네. 자, 오늘은 연말부터 3월 추경까지 이어진 큰 흐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심의, 그리고 의결은 한 해의 살림을 꾸리는 데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은 그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이었죠. 강기정 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가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크게 다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작 이 둘이 왜 싸우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충돌의 배경과 결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의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인수님.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예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고 이것을 심의할 권한이 입법부에 있는 형태로 갖추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쯤이 되면 집행부는 입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입법부는 이 제출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수정을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킵니다. 지방정부로 보자면 집행부는 흔히 도청, 시청이 되겠고요. 입법부는 도의회, 시의회, 구의회와 같은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을 말합니다. 이때 입법부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의 예산안을 증액시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증액할 때는 집행부와 이 증액 간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출된 예산안을 두고 집행부와 입법부 간의 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결국 예산심의라는 것이 한쪽의 일방적인 의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소위 추경이라고 말하는 예산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추가 경정 예산안, 줄여서 추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예산은 기존에 제출했던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수정하는 예산인데요. 작년 연말에 심의했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서 연중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이거나 또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연말에 차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 정작 해가 바뀌었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거나 혹은 계획에 없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정하는 것을 추가 경정해서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꼭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아니라 갑자기 지자체장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거나 본 예산 때 심의 때, 본 예산 심의 때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리는 등 이런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잘 개선되지 않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량님. 예, 먼저 이 예산심의 과정은 집행부,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청이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예산안은 상임위별로 쪼개져서 심의가 되는데요.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에서 소관하는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심의를 한 다음에 상임위 회의 때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상임위에서 1차 조정된 예산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2차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기 전에, 최종 의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산안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한 번, 예결위에서 또 한 번, 총 2번의 협의를 거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번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른바 쪽지 예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예산 심의를 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용어입니다. 옛날에 그 예산결산특별위원이 되지 못한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쪽지를 건네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현상에서 비롯된 말인데, 현재는 이렇게 쪽지를 주고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이렇게 쓰이는 용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구 예산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권단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예산 전체를 어떤 총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 조정 과정이 어떤 공개적인 토론과 어떤 합리적인 가치들 간의 대결 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참 아름다운 풍경이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어떤 자기 지역구만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이권단체의 로비에 의해서 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과연 어떤 사회적 가치에 의한 조정인지 아니면 이권단체 로비에 의한 것인지 자체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작년 연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진 강기정 시장과 시의회 사이의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연말 예산 심의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수님. 네, 작년 연말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중 약 400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증액은 없고 삭감만 있었던 수정안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이건 예산 심의권 남용이다. 화풀이식 예산 심의다 라며 아주 강도 높은 비판, 시의회를 향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의결하신 2023년 본예산은 의회 예산 심의권의 남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을 넣어야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그런 예산을 의회에서 전체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풀이식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타협을 거부한 건 강기정 시장이다 라며 이렇게 맞섰습니다. 시의회가 지적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행부의 각 실장과 국장들과 협의해서 제출된 예산안에서 삭감한 부분만큼 다른 부분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만들었는데 강기정 시장이 동의 결정을 번복하는 바람에 삭감만 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던 만큼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나요? 네, 이번 3월 추경에서 결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3월 추경 심의가 있기 전부터 강기정 시장은 자신의 삭감됐던 그 예산을 다시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시의회는 이것을 수용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대로 되었습니다. 역시. 이번 추경에서 집행부가 복구를 요청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17개 사업으로 액수로는 약 342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시의회가 삭감한 것은 5개 사업에서 약 8억 300만 원으로 이 비율로 따지자면 약 2.3%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는 작년 연말에 자신들이 삭감한 예산의 97.7%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복구해버린 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상황을 두고 강기정 시장의 승리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자면 애초부터 적절했던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명분 없이 시간을 끌었다라는 어떤 의심이나 오명을 안고 갈 수도 있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의회가 명분 없는 삭감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명분 없는 통과를 시켜준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추경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내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다니 그렇다면 받아줄 때까지 내가 추경해서 계속 제출하겠다 이런 식의 것도 법에서 금지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함으로써 결국은 민주주의를 지탱한 어떤 암묵적인 관례, 그렇게는 하지 말자라는 관례를 너무 무시해버린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강기정 시장이 그렇게 복구하려고 애썼던 예산들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수님 혹시 어떤 예산 보셨나요? 네, 저는 이번 추경 심의에서조차도 전액 삭감된 예산을 좀 주목해 봤는데요. 사업명이 뷰티 기술 영상 컨텐츠 앱 개발인데요. 네.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집행부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명장들의 기술들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그 촬영한 영상을 모아놓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유튜브가 이미 자리 잡은 시대에 이런 앱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사실 광주시에서 앱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너무 황당하다 보니까 추경조차에서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한 20년 전쯤이었으면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었을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전액 삭감되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시대의 착오적인 사업인데 어떻게 올라올 수 있었는지 의아한 대목입니다. 범량님은 어떤 예산 보셨나요? 예, 저는 반대로 본 예산 심의 때는 삭감됐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3배 증액되어서 통과된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광주 창업 페스티벌이라는 사업인데요. 작년 연말에는 5억 원 규모로 제출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고, 근데 이번 추경에서는 15억 원으로 증액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와, 시의원들이 뭐 정말 엄청나게 감격을 해가지고 3배로 올린 건가 아니면 완벽한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3배로 올린 걸까요? 네, 그랬더라면 정말 놀라웠겠죠. 예, 시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너무 완벽하다 이거는. 그랬으면 참 이해가 됐을 텐데 예,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여전히 이번 추경 심의 때도 이 계획의 비효율성과 어떤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경제창업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광주 창업 페스티벌도 그 창업 생태계 및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컨퍼런스 투자 유치 설명회, 그다음에 전시회 개최. 이게 지금 예산이 작년에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5억에서 지금 15억으로 대폭 증액돼서 올라온 예산이라서 사실은 뭐 준비 기간 시기 아까 이 컨퍼런스도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은 이 소요 기간에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많은데 사실은 이쪽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하셨다 그러면 이 컨퍼런스 기간을 맞춰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가 항상 계획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추경에 불급한 것만 급한 것만 추경에 이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래 추경에 이렇게 심해 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올린 것은 저는 분명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저기를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10억을 물론 내용은 설명은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도대체 이게 이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다만 작년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강수훈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당시 강수훈 의원은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묻는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추경 이후에 추진하기로 협의가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협의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 말을 곱씹어 보자면은 어떤 이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은 있는데 이 계획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일단은 삭감을 시켰는데 추경 때 좀 더 보강된 계획을 가지고 오면은 통과시켜 주겠다. 뭐 이런 식의 합의가 있었다는 말로 들립니다.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번에도 시청은 부실한 계획을 제출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광주시의회는 시청이 또 부실한 계획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3배나 증액시켜줘서 예산을 통과시켜준 뭐 이런 우스운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와, 기간이 3개월이 흘러서 3배가 증액된 거 아닐까요? 제 월급도 3배로 올려주십시오. 네, 이렇게 올해 3월 추경의 흐름과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은 심의였던 것 같은데요. 인수님은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는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이런 실망스러운 결말들이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지역 언론들은 이제 양비론적인 입장으로 이 사안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뭐 서로 싸우는 게 싫다. 뭐 이런 식의 보도나 사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일단 자세히 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정치 무관심을 좀 이끌어내는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와 맥락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지 싸움이 일어난 것만 두고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의 본질로 파고들지 못하고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이 이슈가 되는 그런 실상들이 이런 부실한 예산 심의로 이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범량님은 이번 추경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이번 민선 8기 들어서 시의회가 계속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 계획을 제출을 했을 때 시의회에서 이것을 지적을 한 다음에 잠깐 지적한 다음에 이것을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버리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의회에 기대하는 거는 일단 잘못된 계획이 제출되면은 일단 이것을 멈추거나 아니면은 좀 더 협의를 해서 좀 더 나은 계획을 이끌어내거나 하는 것일 텐데 계속 이런 식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어제 반대한 것을 오늘 찬성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할 때도 왜 이것을 반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멈춰야 하는지 시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정치의 과정들이 모두 생략되어 버리고 그냥 결정만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태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의원들은 시민에게 결정을 통보하는 위치가 아니라 설명해야 되는 위치라는 것을 자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러한 자각이 있으신 건지 참 씁쓸하고 많이 우려가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오늘 3월 추경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다반사는 투명하고 밀도 높은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지켜보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